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지팡이 김하희쌤입니다. 공직사 법령과 중개실무 한 번에 끝내는 이론 강의 11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양이 많습니다. 네, 법이 개정된 사항도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 반복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36회 중개사교재 두 종류 구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는 게 학교서 요약집으로 공부하고 있죠. 현재 보는 게 되고, 다음 존배 기술도 거의 매일 진행 중입니다. 두 권을 동시 구입하시면 할인 혜택 드리고 있습니다. 구입하실 분은 계좌번호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아래 네 가지를 정확히 적어주세요. 합격하실 분 성명, 핸드폰 번호, 꼭 도로명 주소 적으시고 교재 이름도 넷 중에 하나 정확히 적어주세요. 중개사법 두 권 모두 합격서, 존비기출 문제집이라고 정확히 적어주셔야 올바른 배송이 바로바로 이루어집니다. 항상 요약집과 기출문제집 병행해서 함께 보셔야 기억도 오래가고 성적도 빠르게 올라갑니다. 네, 교재 47페이지 기마인 합격서 요약집 47페이지입니다. 중개대사물 확인 설명 의무 나와요. 1번 확인 설명 의무가 있는데 자, 가격 X가 있는데 우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팔아달라고 중개 의뢰했습니다. 그 병을 매도 의뢰인 또는 임대해달라 그러면 임대 의뢰인이 되죠. 이가 권리를 이전하려는 의뢰인입니다. 병이 물건을 사고 싶어서 매수 의뢰합니다. 또는 임대차를 의뢰해요. 금평은 매수 의뢰인 또는 임대차료는 임차 의뢰인이 되죠. 얘는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이죠. 매수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고 임대차면 임차권을 취득하죠. 그럼 우리는 중개대상물을 잘 조사 확인해서 의뢰인에게 설명해야겠죠. 근데 개공물은 갑과 병 누구에게 중개대상물 설명해야 할까요? 갑입니까? 병입니까? 쌍방 모두입니까? 갑에게 하면 입 아프죠? 갑은 팔 사람이죠. 병이 살 사람이라 병에게 하겠죠. 그래서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고 엔드 등기부 등본, 각종 대장 등 설명 근거자라도 제시해야 됩니다. 교부가 아니라 제시해야 된다. 세트로 외워요. 설명하고 제시하고 설명하고 제시합니다. 근데 우리 중개대상물을 설명해야 되는데 다음 세 가지는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어요. 이 10여 세 가지 수도, 전기, 가스 등 시설물 상태, 벽면 바닥 도배 상태, 환경 조건들은 개공물이 직접 확인하기 곤란합니다. 이런 것들은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합니다. 즉 권리 이전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C가 수도, 전기, 가스 시설물이에요. 지금 이게 아파트라면 X가 아파트예요. B형이 아파트를 산다는 보장이 없죠? 그냥 한번 눈팅 하는 것도 몰라요. 근데 B형한테 가서 여기 시설물, 수도, 아파트에 있는 수도 다 틀어보고, 가스 다 틀어보고, 그 다음에 소방 시설 다 점검해보고,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 다음 벽면, 균열 가는가 장판 싹 뜯어봐요. 바닥도 싹 뜯어보고, 도배도 어디 균열 있는가 다 살펴보고, 다음 밀조, 환경, 일조, 해가 언제 뜨고 언제 치는가, 뭐 불침먼 섭니까? 그 다음에 소음, 뭐 지하철을 지나갈 때 소음이 얼마인가, 뭐 진동이 느껴지는가, 이걸 개공이 확인하기 힘듭니다. 오히려 갑입거래예요. 그래서 이건 권리 이전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갑이라면 아니 개공이 이걸 자료 요구하네요. 그럼 여러분이 갑이라면 뭐라겠어요? 아 대강 당신이 알아서 팔아야지. 이걸 어떻게 물어봐? 라고 불응하겠죠? 거절할 겁니다. 거절하면 을은 그 사실을 취득 의뢰인 병에게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 증거용으로 기재합니다. 세트를 외워요. 여기도 설명하고 기재합니다. 다시 세트. 개공 확인 설명할 때는 설명하고 제시하고 자료 요구했는데 불응하면 설명하고 기재하고 설명 제시, 설명 기재 세트를 외우세요. 그 다음
네, 확인 설명사항 박스가 나옵니다. 박스 자 여기까지인데 지난 시간에 이렇게 여봤죠? 기권의 공시벽, 환장 이배치나 주께서 여봤습니다. 다시 보시면 중개대상물 종류, 소지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구조 등등 기본적 사항이죠. 2번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당권, 임차권 등 권리관계, 다음 거래 예정 금액이죠. 거래 금액 틀려요. 지금 증기 완성하지 않았죠? 이제 확인 설명이 쉽게 말하면 꼬시는 거죠. 지금 꼬시는 건데 아직 정확한 거래 금액이 없습니다. 예정 금액이에요. 그리고 그걸 기초로 산정한 중개보수와 실비의 내역들입니다. 다음 4번 토지이용계획이고 공포상 거래규제의 이용제한이 있어요. 5번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승강기 배수 시설 상태. 6번 벽면바닥 도배 상태입니다. 이걸 이제 3개 적어요. 노란색 보이죠? 1, 2, 3이 기권예, 기권해버려, 기권예. 우리 시험科目중에 공시벽, 공시법, 공시법, 공시벽 그 반쪽짜리 A 포기해버려. 공시법 중에 등기법 엄청 어려워요. 포기해버려 그냥 까짓 거. 실제로 등기법 포기하고 학교 간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포기하란 말이 아니에요. 포기하고도 학교 간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근데 등기법이 어렵게 나오면 포기하면 과락 맞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해야 됩니다. 다음 7번 일조소음 진동등 환경조건. 8번 도로 대중교통 연계성 시장 학교와 근 입주 조건. 다음 9번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조세 종류 세율. 아까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하니까 취득에 관한 조세입니다. 10번은 주택임대차 개시할 때 다음 상이 다음 페이지 나와요. 그래서 아까 안기법 기권의 공시벽. 왜 공시법 포기해? 여기 환장의 입에서 아주 치나와 죽겠어. 주택임대차가 다음 페이지 나와요. 이렇게. 자, 가나다라마가 있죠? 관리비 금액과 산출 내역입니다. 남욱 주임법 3몇 조에 따른 임대인 정보 제시 의무예요. 즉 주임법에서 주택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다음 정보를 제시하도록 주임법에서 의무를 부과합니다. 임대인에게 무슨 법? 주임법에서 의무를 부과해요. 첫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율과 차이 및 보증 없는 정보입니다. 두 번째, 국세 징수법에 따른 납세 지명에서 세금 잘 냈는가? 또 지방세 징수법에 따른 납세 지명에서 세금 잘 냈는가? 이 두 가지를 임대인은 주택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됩니다. 다 주임법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의 이게 최우선 변제 금액을 말합니다. 라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이세대 확인서 열람 및 교부에 관한 사항.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퇴근법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르고 당연히 중개상물의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인 경우만 해당하겠죠. 주의하실 건 20번은 주택임대차만 해당합니다. 토지 X, 매매 X, 상가 X. 그다음 확인 설명사항 9가지 1번부터 9번까지는 모든 토지 건물 다 포함돼요. 매매 임대차 다 포함됩니다. 다시 1번부터 9번은 토지 건물 주택 다 포함돼요. 그리고 매매 임대차 다 포함돼요. 10번만 자, 주택에 동그라미 치시고 임대차에 딱 동그라미 잖아요. 토지 X, 상가 X, 그다음 매매 X. 이때 5가지가 나옵니다. 다시 10가지가 기권의 공시벽, 환장의 입에 나와 주께서 외우세요. 그 다음 페이지 교재 48페이지 3번 중개대상물 상태자료 요구권을 읽어보세요. 아까 설명드렸고 동그라미 2번에서 아까 10여 칸 내외부 시설물 상태, 벽면 바닥 토배, 환경 조건을 자료 요구할 수 있다. 10여 칸입니다. 이제 큰 4번 확인 설명 의무 내용이 있는데 여기 대부분 판례들을 나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부동산 중개계약에 따른 계획공사의 확인 설명 의무와 이에 위반한 경우에 손해배상 의무는 중개 의뢰인이 계공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겠다고 하여 당연히 소멸한 건 아니다. 그 말은 중개 보수를 받았든 안 받았든
개공은 확인 설명 똑바로 해야 되고 잘못하면 손해배상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중개보수 안 받았더라도 해야 됩니다. 그 말로 중개보수 꼭 받으란 말이죠. 꼭 받으세요. 아는 사람에게 중개보수 막 깎아주거든요. 저는 예전에 중개할 때 친한 사람에게 막 2배로 받았어요. 힘들어 죽겠으니까 2배 내놔. 저는 일부러 이렇게 받았습니다. 아는 사람 깎아주지 마세요. 알면 더 받아야 돼요. 더 받아야 됩니다. 2번 개공은 중개대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근저당권 등기 보시면 채권 최고액 찍히잖아요. 그래서 그 채권 최고액을 조사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하면 충분하죠. 실제 피의담보 채무액, 즉 채권 최고액 중에 얼마 갖고 실제로 얼마 남았는가 그 실제 피의담보 채무액까지 조사 확인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냥 최고액만 설명해주면 됩니다. 네, 다만 5번입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실제 피의담보 채무에 관한 그릇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의뢰인에 그대로 전달하여 의뢰인이 그 정보 믿고 상대방과 거래에 이뤘다면 책임자겠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성실험을 위반했기 때문에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버하지 마시고 등기부에 적혀있는 채권 최고액만 확인 설명하면 충분하다. 한번 다가구가 이제 원룸 주택. 이런 원룸 방 한 칸 중개하면 중개보수 많이 받아야 30만 원, 25만 원이에요. 근데 그 25만 원 벌려고 우리 판례가 엄청난 의무를 부과시킵니다. 진짜 안 바꾸면 되겠네. 3번 다가구 주택 일부 원룸 주택 일부 201호, 302호 관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근데 이 원룸에는 임차인이 아주 많기 때문에 경매에 나오면 복잡하죠. 임차인이 10명 있으면 10명 중에 우선순위를 다 따져야 되죠. 복잡합니다. 그래서 자 기억 개공은 다가구 주택 일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 의뢰인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차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가구 주택의 권리관계 등 자료를 제공해야 됩니다. 즉 지금 임차인보다 선순위 임차인 몇 명 있고 이런 걸 알려주란 말이죠. 니은 개공은 임차 의뢰인에게 부동산 등기부상에 표시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 설명하는데 그쳐서는 아니 되고 임대 의뢰인에게 다가구 주택 내 이미 거주해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임대차 시기 종기하는 부분을 자료를 요구해서 이를 확인한 다음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해야 하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중개 목적물에 대한 실제 권리관계 이게 이제 동그라미 10번이에요. 잠깐 확인해 볼까요? 자, 잠깐 교재. 자, 우리 합격서 54페이지 펴보세요. 54페이지 갑니다. 제일 상단에 동그라미 10번이 있어요. 거기입니다. 10번이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거기를 말합니다. 다시 컴퓨터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란에 그 내용을 기재해서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처럼 원룸 건물에는 임차인이 많으니까 경매 나오면 누가 보증을 먼저 받는가 그 순위가 중요하겠죠? 그런 것을 확인 설명하란 말입니다. 디귿 다시 앞으로 오세요. 다시 이제 49페이지 교재 49페이지 상단에 디귿 만일 임대 의뢰인이 다른 세입자들의 임대차 보증금, 임대차 시기 종기 등에 관한 자료에 불응하면 기공 그 내용을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겠죠? 기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2, 30만 원 버는데 엄청난 의무를 요구합니다. 동그라미 4번은 상가 임대차도 유사합니다. 4번 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서식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란에 등기부 기재사항 이외에 등기부 기재사항이 여기입니다. 자, 요약집 합격서 50페이지 펴보세요.
50페이지. 50페이지 제일 하단에 동그라미 2번 권리관계 써있죠. 찾았습니까? 권리관계 바로 옆에 등기부 게시사항 보이죠? 거기를 말합니다. 다시 컴퓨터. 이 권리관계가 동그라미 2번 글 안에 등기부 게시사항 이외에 실제가 아까 동그라미 10번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을 게시해야 하고 여기에는 상임법,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임대차도 다 포함됩니다. 주택, 상가 똑같단 말이죠. 자, 이제 확인 설명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49페이지 오세요. 49페이지. 중간에 1번 확인 설명서 작성 나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개업공개사 가로 열고 법인은 대표자를 말하죠. 분사문서 누굴까요? 책임자. 책임자는 중개가 완성되어서 거래계약서가 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 작성하는 때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이에 서명 및 날인하죠. 및 날인한 후 거래 당사자에게 쌍방에게 교부하고 3년 동안 원본, 사본,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된다. 의무가 3개네요. 첫째, 작성해야 하고 둘째, 쌍방 교부해야 하고 셋째,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다만 확인 설명상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자,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무슨 말일까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아까 3가지 여기 작성할 필요 없고 그다음 교부할 필요 없고 그다음에 보존할 필요 없다. 3가지 할 필요 없단 말입니다. 공인전자문서센터가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보통 계약서 쓰면 계약서 종이로 출력하죠. 그리고 확인설명서 종이로 출력하죠. 근데 출력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컴퓨터로 작성합니다. 제가 개공이에요. 그럼 제가 컴퓨터 앞에 앉아요. 그럼 매도인 왼쪽에 앉히고 매수인 오른쪽에 앉혀요. 중간에 지가 있어야 돼요. 둘이 붙이면 싸우니까. 그리고 계약서를 컴퓨터에 직접 컴퓨터에 직접 입력했죠. 확인 설명서도 컴퓨터에 직접 입력해요. 입력했죠? 그대로 국토교통부에 보관하면 그게 공인전자문서센터입니다. 그럼 국토교통부에 계약서나 확인 설명서 보관돼 있죠. 그럼 종이 출력할 필요 있나요? 종이 작성할 필요 없죠? 당사자 교부할 필요 없죠? 보존할 필요 없죠? 누구든지 자기 공인인증서로 국토교통부에 가서 누구든지 계약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성, 교부, 보존할 필요 없습니다. 2번 근데 다 작성해 대부분 당해 중개한 소공이 있는 경우 소공이 함께 서명 및 날인합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자, 개공소공은 중개 완성되면 이 2가지를 작성하죠. 거래계약서 5글자, 확인설명서 5글자, 이 2개만 서명 및 날인 5글자. 개공소공은 이거 2가지만 서명 및 날인이고 개공소공도 이 2가지가 아니면 다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이거 해마다 시험에 나온다 했죠. 이게 왜 해마다 시험에 나오냐면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자, 옛날법에는 서명 및 날인도 아니고 서명 또는 날인도 아니고 서명 점 날인이었어요. 서명 점 날인. 그러니까 개공이 확인 설명서에 서명만 하고 날인이 도장 안 찍었어요. 이 구청에서 단속 나와 걸렸죠. 그러니까 날인 안 했다고 구청에서 업무정지, 영업정지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개공이 소송을 했죠. 그 대법원가 갔어요. 대법원에서 서명점 날인은 점이 and 밑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둘 다 해야 되네요. 그 개공은 날인을 안 했기 때문에 업무정지 받은 게 당연하다 그랬어요. 개공이 패소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원래 법은 서명점 날인인데 점을 대법원이 밑으로 해석했죠. 그래서 법조문도 그 뒤에 밑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법조문이 점에서 밑으로 바뀌었는데 왜 바뀌었죠? 국회에서 자발적으로 바꾼 게 아니고 대법원에서 점을 밑으로 해석하니까 법을 바꿨습니다. 대학 교수들은 법이 왜 생겼는가, 왜 바뀌었는가 그걸 중시해요. 이게 대법원 판결 때문에 바뀌었기 때문에 대학 교수들은 이걸 중시합니다.
이걸 해마다 시험에 내는 겁니다. 이 유치하지만 시험에 내는 이유 아시겠죠?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시험에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인가 아니 죄송합니다. 또는인가 미신가 꼭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것도 공부했죠. 학생들이 전학 갈 때 전학 갈 때 335로 몰려간다. 제일 마지막 5가 매수 신청 데이터 5년 2번 나온다 했어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서식을 보겠습니다. 확인 설명서는 총 4가지 서식이 있어요.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임목과 재단이 있고 시험은 거의 주거용 건축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4번은 나온 적 없는데 2번, 3번을 공부할 때는 1번 주거용 건축물을 정확히 공부하시고 이 두 개 차이점 있고 또 토지와 두 개 차이점 있겠죠? 차이점 위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를 정확하게 아주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제 확인 설명서 원인데 이게 2024년 올해 7월 달에 대폭 개정됐죠. 엄청나게 신설됐습니다. 바뀐 것도 있고 여기를 꼼꼼히 보시겠습니다. 먼저 확인 설명서 원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개공의 기본 확인 사항과 세부 확인 사항, 중개 보수 등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 확인 사항은 1번부터 원래 8개인데 1개 추가해서 9개가 됐고 세부 확인 사항은 자, 현장 안내가 추가돼서 총 5개가 됩니다. 중개 보수 등은 중개 보수와 실비 동그라미 15번 딱 1개입니다. 자, 그럼 일단 시험에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나온 게 총 15개였죠? 15개가 여기 기본 항의사항인지 세부 항의사항인지 중개보수인지 그걸 물어봅니다. 근데 중개보수는 시험에 내지 않을 것이고 이 14개를 물어봅니다. 그럼 여러분 기본 항의사항 9개 여기는 5개 그럼 뭘 외워야 돼요? 적은 걸 외워야겠죠? 자, 그럼 세부 항의사항 외우는 겁니다. 우리 주택이에요. 여러분 주택 세부를 확인하려면 네이버 지도로 볼 수 있나요? 세부를 집에 가봐야겠죠. 그 현장에 가서 그 현장이 주택에 가서 세부를 보려면 현관문을 열어봐야지. 현관문을 열어봐야겠죠. 그래서 주택 세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서요. 현관문을 열었거든요. 엄청나게 멋있는 실내 벽화가 있어요. 다시 현장에 가서 현관문을 여니까 엄청 멋있는 실내 벽화가 있다. 벽화가 원래 환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세부 확인사항은 현장의 실내 벽화, 현장의 멋있는 실내 벽화. 그럼 현장 실내 벽화가 아니면 나머지는 9개는 다 기본 확인사항에 들어가겠죠. 이를 일단 큰 틀을 잡으세요. 그 기본 확인사항은 개공이 직접 확인한 사항을 적습니다. 그러니까 개공이 물어봐요. 직접 확인해요. 직접 확인한 사항을 적습니다. 근데 10번이 실제 권리관계거든요. 이건 등급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온 거라 매도 임대의뢰인에게 물어봐서 매도 임대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그 다음 내벽화냐까 이게 내외부 시설물 아까 10여칸이에요. 10여칸은 매도 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이 실내 벽화는 개공이 직접 확인합니까? 물어봅니까? 결국 물어보는 거죠. 매도인에게 물어봐서 매도인 고지사항, 매도인에게 자료 요구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다음 현장 안내는 새로 신설됐어요. 다음 중개부수 등은 15번 딱 한 개 있습니다. 이렇게 큰 틀을 일단 기억하시면 되고 이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 50페이지 보세요. 그럼 50페이지하고 오른쪽 고개 돌리시면 51페이지 같이 보는 겁니다. 넘기시면 52페이지하고 또 53페이지 같이 보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도 54, 55 같이 보는 겁니다. 제가 나란히 만들려고 엄청 이거 신경 많이 써서요. 책을 넘길 필요 없이 고개만 왼쪽 오른쪽 같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 50페이지 보세요. 컴퓨터 화면이 50페이지입니다. 이게 상단의 제목 이제
중개사항물 확인 설명서 1 주거용 건축물 되어 있죠. 주택 유형 보세요. 원래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만 있었는데 밑줄 그어진 게 다 신설된 거예요. 주거용 오피스텔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게 신설됐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모든 오피스텔은 확인 설명서 2 비주거용 건축물에 기재 있는데 이제는 오피스텔 중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비주거용이 아니라 여기 보시는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합니다. 그 다음 바로 아래 거래 형태는 매매, 교환, 임대 체크하고 다음 확인 설명 자료 보입니까? 오른쪽에 확인 설명 근거자료 등 있어요. 개공이 어떤 자료를 확인하고 보여주는가를 체크하는 겁니다. 밑줄 그어진 굵은 시가 새로 생겼어요.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이세대 확인서, 국세납세 증명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 이 네 가지가 신설됐습니다. 다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거죠. 그 바로 아래 대사 물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사항이라고 보입니다. 우리의 진목의 확인 설명 자료예요. 그럼 오른쪽 51페이지 오세요. 51페이지. 상단에 작성 일반이 있고 1번, 2번 밑에 세부 항목 보입니까? 그 1번이 방금 오신 거예요. 1번 확인 설명 자료 항목 보여요? 그게 어디라고요? 왼쪽 페이지 방금 우리가 본 확인 설명 자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왼쪽 오른쪽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럼 다시 오른쪽에 1번 확인 설명 자료 항목에 확인 설명 근거 자료 등에는 개업공인사가 확인 설명 과정에 제시한 자료를 적으며 그 다음 대상 물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사항에는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요구한 사항 및 그 관련 자료 제출 여부와 동그라미 10번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부터 13번 환경조건 이게 실내 벽화요. 실내 벽화 환경조건까지 항목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구 및 불응 여부를 적습니다. 어디다 적는다고요? 왼쪽 페이지 다시 왼쪽 페이지 확인 설명 자료 써있고 확인 설명 근거 자료 등 써있고 그 아래 칸에 대상 물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사항이 있습니까? 바로 오른쪽에 긴 비어있는 긴 칸이 있죠? 많이 비어있잖아요? 거기에 기재하시라고 거기에 어딘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의사항 그 바로 위 칸에 그 긴 빈칸 있죠? 거기다가 기재 다시 왼쪽 페이지 50페이지 유의사항 볼 필요 없고 유의사항 밑에 로마자 1번에서 큰 글씨로 개업공인사 기본 확인사항 보이죠? 그럼 이제 밑에 동그라미 1번부터 9번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럼 동그라미 1번 대답 물건 표시 보입니까? 지금 컴퓨터 같이 보이고 있어요. 자, 동그라미 1번 대답 물건 표시 먼저 토지는 소재지 면적이 있고 지목은 공부상 지목과 실제 유형 상태가 다를 수 있으니까 그 지목을 적습니다. 바로 아래 건축물이 있고 건축물은 그 굵은실을 기억하세요.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보입니까?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 오른쪽에 내진 능력 보여요? 굵은실 2개 동그라미 치시고 기억하세요. 내진 설계 능력은 다 물건 표시에 가는 거죠. 권리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튼튼한가 표시에 가는 거라 동그라미 1번 대답 물건 표시에 적습니다. 기본 항상. 다음 동그라미 2번 권리관계는 등기부 기재사항을 적습니다. 밑에 동그라미 3번 토지 이용 계획, 공포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가르고 토지네요. 토지. 오른쪽에 지역지구 적혀 있고 오른쪽 제일 끝에 건폐율 상환과 용적률 상환 보입니까? 두 개 체크가지고 써놓습니다. 시군 조례. 이 건폐율 상환과 용적률 상환은 시군 조례를 보고 기재합니다. 제가 지금 책에 표시한 거 밑줄 하세요. 그거 위주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서식을 다 외울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읽어드린 거 위주로 여러 번만 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 51페이지. 자, 2번, 큰 2번.
동그라미 1번 데이터 물건 표시부터 동그라미 9번 취득시 부담할 조세 종류 및 세율까지 이게 1번부터 9번 기본 항의사항까지는 물어봐요. 개공이 직접 확인해요. 직접 확인한다. 개업공인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습니다. 적합니다. 다음 3번. 3번에서 동그라미 1번 데이터 물건 표시의 동그라미 표시는 토지 대장 및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여 적고 건축물 방향은 주택의 경우 거실 안방 등 주실 방향을 적어요. 주택은 뭐다? 주실 동그라미 치시고 그 밖의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 동그라미 쳐요. 주된 출입구 방향을 기준으로 남향, 북향 등 방향을 적고 그 다음 방향의 기준이 불분명할 수 있죠. 그때는 기준 동그라미 기준 내가 그냥 알아서 기준을 적어요. 가로 열고 얘가 남동향인데 거실 앞 발코니를 기준으로 남동향이라고 내가 이렇게 기준을 내가 표시합니다. 다시 건축물 방향은 주택은 주실 동그라미 그 밖의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 동그라미 이것저것 또 불분명해요. 그럼 기준 동그라미 여러분 혹시 전보로 간 적 있나요? 내가 이사 가려고 전보로 가요. 그럼 점쟁이가 안방 등 주실 방향이 뭐 남쪽을 향이라 동쪽을 향하라 알려줘요. 여러분 장사하려고 전보로 가봤어요? 그럼 장사하면 손님이 들어오는 출입구가 중요하니까 출입구가 동쪽인 가게를 넣더라 그래요. 남쪽을 넣더라. 이게 그 밖의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예요. 여러분 동그라미 친 게 주택은 주실, 그 밖의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란 말입니다. 이것저것도 없으면 내가 알아서 기준을 적는다. 그 다음 4번 동그라미원 권리관계의 등기부 개시사항은 등기부를 등기상 증명서라고 말하죠. 확인하여 적습니다. 5번 동그라미 3번 토지이용객 공포상 이용제한 및 거래 규제 가능상 토지인죠. 토지는 건폐율 상환과 용적률 상환은 시군절의 동그라미 이게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왔죠. 시군절에 따라 적고까지 사선 거기까지 봐요. 여기까지. 그 뒤는 시간 나면 보시고 일단 시군절에까지 꼭 보시고 저도 답을 하면 좋아요. 네, 시간이 있으시면 뒤에도 읽어보시고 없으면 그래도 시군절에까지는 꼭 보시란 말이죠. 네, 넘깁니다. 자, 넘기시면 52페이지 상단에 동그라미 4번이 있죠? 그 굴곡음식이 새로 다 생겼어요. 다 신설됐습니다. 컴퓨터도 동그라미 4번 임대차 확인사항 보입니다. 그럼 바로 오른쪽에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있죠? 다음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있습니까? 그럼 자, 컴퓨터 보시면 저같이 두 개 묶어요. 이렇게 묶어서 써요. 가라고 가. 가가 오른쪽 페이지에 가가 있거든요. 가 있죠? 그 다음 왼쪽 페이지 다음 전이세대 확인서 보입니까? 거기다 쓰세요. 나 그리고 최우선 변제금에 다 쓰시고 그 다음에 민간임대 등록 여부에 라 쓰시고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 행사 여부에 마 쓰시고 특히 이 두 개, 이 민간임대 등록 여부와 계약갱신 요구 이 두 가지는 원래 동그라미 2번 권리관계란에 있었거든요. 근데 법이 개정되면서 이 두 가지가 권리관계란에서 나와서 동그라미 4번 임대차 확인사항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개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써놓으세요. 권리관계란의 X, 권리관계란 X. 이제 민간임대 등록 여부는 권리관계란에 기재한다 X. 어디에 기재해요? 여기 임대차 확인사항 란에 이제 기재합니다. 체크하셨죠? 그럼 가가 뭡니까?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죠. 그럼 오른쪽 53페이지로 오세요. 53페이지 상단에 큰 6번 동그란 4번 임대차 확인사항은 다음 항목에 따른다 했죠? 이제 가 주임법에 따라 임대인이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정보 가로 열고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예요. 가로가 뭐죠? 왼쪽 페이지 써있죠. 가에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를 말한다. 가로가. 다시 오른쪽으로 해요. 및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가로 열고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이 가로 어디 있어요? 다시 왼쪽 페이지 그 두 번째 칸에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있죠? 이 두 가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잘 하셔야 돼요. 같이 병행해 봐야겠죠? 다시 오른쪽 이 제출했는가? 그러니까 주임법에서 임대인은 확정일자 부여 현황 같은 거, 그 다음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돼요. 아니면 또는 임차인이 열람하도록 동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열람 동의로 가름 대신했는지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표시한다. 표시했죠. 그리고 그러니까 사선을 딱 끊어요. 그리고 공인사법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가는 설명 여부를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주임법에서 임대인이 확정일자 부여일이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제출하기 싫으면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게 동의해줘야 되거든요. 주임법에서 그걸 표시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선 뒤에는 뭐예요? 이제 중개사법에서 이 중개사가 임차인 권리에 이런 사항을 설명했는가 여부를 또 표시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왼쪽 페이지 오시면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제일 끝에 뭐라 썼어요? 임차인 권리 설명 거기 표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래 칸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도 제일 끝에 임차인 권리 설명했는가 표시하라는 말입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53페이지 임대인 제출한 전입세대 확인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의 V로 표시한 후 설명을 하고 이제 제출한 게 없는 경우에는 미확인의 V로 표시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 교복 방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최우선 면제금은 주임법 시행령 10조 및 11조에 확인하여 각각 적대 근저당권 등 선순위 담보물건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다음 선순위 동남자요. 선순위 담보물건 설정 당시의 소액 임차인 범위 및 최우선 변제 금액을 기준으로 적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의 저당권이 3개 있다면 3개 중에 제일 선순위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소액 임차인이 누군가 최우선 변제금이 얼마인가를 적으란 말이죠. 제1 저당권 말소 기준 원리 그 날짜를 근거로 적으란 말입니다. 다음 밑에 라하고 마는 시간 나면 읽어보시고 그 라, 마는 나중에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시 왼쪽 페이지 오세요. 이제 우리가 상단의 동그란 4번 임대차 확인사항 자세히 봤습니다. 그럼 그 아래 칸 개업공인중개사가 동그란 4번에 임대차 확인사항을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설명하였음을 확인함에서 오른쪽에 임대인 임차인에게 서명 달인 받고 개공도 서명 달인 하는 겁니다. 바로 아래 칸 당구장 표시, 충유 표시 3개 있죠? 첫 번째,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관 특별법 몇 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동남자요. 이제 가입해야 됩니다. 가입해야 된다고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 밑에 그러니까 중요 표시 세 번째 최우선 뭐입니까? 최우선 변제금은 근저당권 등 다시 선순위 동남자요. 최선순위 담보물건 설정 당시의 소액 임차인 범위 및 최우선 변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저당권이 5개라면 5개 중에 1순위 저당권 설정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밑으로 내려오면 동그라미 5번 입지 조건이 있어요. 오른쪽에 도로 보입니까? 다음 밑에 대중교통, 다음 밑에 주차장, 그 아래 교육시설 보이죠? 첫 글자에 다 동그라미잖아요. 약간 책이 굵은 시 첫 글자 도대주교 이렇게 옛날에 판매 의뢰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지금 입지 요건이
도대주교 네 가지입니다. 도대주교 그 순을 외우셔야 돼요. 바로 밑에 동그라미 6번 관리 가능상이죠. 그럼 경비실 보입니까? 경비실 오른쪽으로 가시면 관리주체 보여요? 관리주체? 보이죠? 학교에 나온 관리주체. 다음 그 아래 칸 굴궁식 관리비가 새로 싹 생겼어요. 관리비. 관리비 생겼습니다. 관리비 딱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럼 오른쪽 페이지 7번 7번으로 오세요. 동그라미 번 관리비는 직전 1년간 월 평균 관리비 등을 기초로 산출한 총 금액을 적되 관리비에 포함되는 비목이 무슨 말일까요? 관리비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그 비목들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곳에 V로 표시하며 그 밖의 비목이 있죠? 그 밖의 비목에 대해서는 거기에 V 표시하고 비목 내역을 별도로 기재합니다. 다음 관리비 부과 방식은 해당 곳에 V 표시하고 그 밖의 부과 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부과 방식에 대해서 작성합니다. 다시 왼쪽 페이지 오세요. 동그라미 6번 관리 가능상 관리비 보입니까? 오른쪽에 관리비 금액이 있고 관리비 포함 비목이 있죠? 거기 체크하라는 거죠. 제일 마지막에 그 밖에 비목이 있으면 가로 안에 적으란 말입니다. 다음 관리비 부과 방식 보여요? 부과 방식 보이죠? 거기도 체크하고 그 밖에 부과 방식이 있다면 가로 안에 적으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7번 비선호시설 1km 이내입니다. 오른쪽 페이지 8번이 있어요. 오른쪽 8번 동그라미 7번 비선호 1km죠. 1km 이내에 종류 및 위치는 대상 물건으로부터 1km 이내에 사회통념상 기피시설인 화장장, 봉안당, 공동묘지, 쓰레기 처리장, 쓰레기 소각장, 분묘 처리장, 하수 정말 처리장 시설 쓸 때 그 시설 종류와 위치를 적습니다. 다 사람이 싫어하는 거죠. 왼쪽 페이지 동그라미 8번 자, 거래 예정의 동그라미 예정 금액이죠. 중개 완성하고 확인 설명서인데 왜 예정일까요?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오세요. 9번 53페이지 9번 동그라미 8번 거래 예정 금액 등의 거래 예정 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동그라미 쳐요. 거래 예정 금액을 그러니까 사선을 딱 끊으시고 그 다음에 개별 공시가 및 건물 공시가격은 중개 완성되기 다시 전 동그라미 전 공시된 공시가 또는 공시가격을 적습니다. 가로 열고 임대차 동그라미 쳐요. 임대차 경우는 개별 공시가 및 건물 공시가격을 생략 동그라미 쳐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는 공시가 필요 없죠. 왼쪽 페이지 오세요. 왼쪽 페이지가 제일 밑에 동그라미 9번 취득시 부담할 조세 종류일 세율이 있죠. 다시 오른쪽 페이지 53페이지 10번 동그라미 9번 취득시 부담할 조세 종류 및 세율은 중개 완성되기 전 동그라미 왜 계속 전일까요? 전 지방세법 내용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가로 열고 임대차 동그라미죠. 제외 동그라미 임대차는 취득세가 필요 없죠. 그럼 지금 동그라미 9번, 10번 봤나요? 왜 다 전전전 예정이죠? 왜 전전전 예정이에요? 지금 중개 완성 끝났는데 그 이유를 다른 선생님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저만 알아요. 저는 중개를 해봤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이 맨날 저한테 물어봐요. 이제 다 저희 선배들이니까 야 너 왜 중개 완성이 전인지 왜 하냐? 제가 상당히 저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그럼 제가 가르쳐 주겠어요? 저도 몰라요 하고 말았어요. 저도 몰라요 이렇게 왜 그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컴퓨터 화면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중개를 하려면 확인 설명 잘 꼬셔야겠죠? 잘 꼬셔서 취득 의뢰인, 매수 의뢰인 잘 꼬셔서 드디어 한 건 했습니다. 한 건 하면 뭘 작성해요? 이제 매매 계약서와 확인 설명서 작성하죠. 근데 중개 완성하면 매매 가격이 정확히 나왔죠. 예를 들어 10억 5천만 원. 그럼 10억 5천만 원은
여기 거래계약서에 적어요. 다시 중개 완성했으니까 정확한 거래 금액 10억 5천만 원이라면 어디 적어요? 거래계약서 매매계약서에 적습니다. 근데 확인 설명서는 이 확인 설명한 사항을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 완성 전에 개공이 한 건 하려고 막 거짓말 쳤거나 사기 쳤는가 모르죠? 그때 내가 했던 말을 여기 확인 설명서에 적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매매 가격은 10억 5천인데 예정가 한 1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했죠. 그 거래가 거래 예정 여기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중개 완성된 금액을 적는 게 아니고 확인 설명서에는 내가 중개 완성이 전에 내가 했던 말 사기쳤는가 그 확인 설명한 그 말을 확인 설명서에 적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재에서 다 예정이에요. 예정. 그리고 정확한 거래 금액은 여기 중개 완성시 나왔죠. 그 정확한 거래 금액은 거래계약서에 적습니다. 그러니까 확인 설명서는 완성 전에 설명한 내용을 적으니까 거래 예정 금액을 적고 다 전입니다. 이유를 아시겠죠? 지금까지 개공 기본 확인상을 봤습니다. 이제 교재는 54페이지 예로마자의 개공 세부 확인상인데 다시 주택 세부를 확인하려면 네이버 지도로 보면 됩니까? 현장에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겠죠. 그래서 현장에 가서 문을 여니까 멋이 있는 실내 벽화가 있습니다. 그럼 10번이 실제 권리가격 등을 말합니다. 그럼 이제 교재 보세요. 54페이지 상단에 10번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은 권리관계이죠. 오른쪽 55페이지 11번 10번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은 권리사항은 매도 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인데 가로 열고 예가 써 있습니다. 법정상권은 등기 안 해도 성립하죠. 유치권 등기할 수 없죠. 다음 주인법에 따른 임대차 주택임대차 보통 등기 안 하죠. 그러니까 등기하지 않은 건 여기 동그라미 10번에 적는 겁니다. 만약 주택임대차를 등기했다면 이게 동그라미 10번이 아니고 자 50페이지 오세요. 그 하단쯤에 동그라미 2번 권리관계가 있고 오른쪽에 등기부 개시사항이 있죠. 그쪽에 적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의 권리관계에서 등기부에 나타난 건 어디 적어요? 동그라미 2번 권리관계란에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는 어디 적어요? 54페이지 동그라미 10번 실제 권리관계에 적는 겁니다. 구별되죠? 등기부에 나온 건 동그라미 2번 권리관계 등기부에 안 나온 건 동그라미 10번 실제 권리관계란에 적는 겁니다. 다시 55페이지 자 11번 동그라미 10번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은 매도 임대 의뢰인 고지한 사항 가로 열고 법정 이상은 유치권 주인법에 따른 임대차 토지에 부착된 조각물 엄청 비싼 조각물 있죠? 및 정원수 계약 전 소유권 변동 여부 즉 주택을 보러 갔죠? 그땐 소유자가 갑이었는데 이제 마음에 들어 계약 체결하거든요. 근데 소유자가 한 이틀 사이에 을로 변동될 수 있죠. 그런 것들. 다음 도로 조명 효과 및 여부 및 권리 의무 승계 대상 등을 적습니다. 여기까지. 밑으로 세 번째 줄에 중요 표시, 당부제 표시. 임대차 계약의 경우 현재 전속 중인 임대차 보증금, 온라인 차임액, 계약 기간 및 임대차 계약의 장기 수선 충당금 처리 등을 확인해 적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아까 장기 수선 충당금 보입니까? 이 아파트에서 장기 수선 충당금 누가 내고 있죠? 임차인이 내고 있죠. 관리비에 나오거든요. 임차인이 내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임대인이 내야 돼요. 임대인이 내야 되는데 현재 누가 내고 있어요? 임차인이 관리비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 끝나면 중개사가 임차인이 장기 수선 충당금 받고 나가게 해줘야 돼요.
임대인에게 바꿔나가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중개사는 임대인 편이지. 그래서 임차인이 처음에 막 중개 수수료 깎더라고요. 그럼 내버려 둬버려 말을 하지 말아요. 그럼 모르고 나가거든요. 모르고 나가겠죠? 그럼 임대인에게 생색을 내야지. 제가 임대인 사장님을 위해서 일부러 임차인 나갈 때 장기 수선 충당금 말 안 했어요. 또 더 컸지만 물어봤는데 그거 받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내보냈어요. 라고 말해야 임대인이 저 밥도 사주고 수수료 좀 더 주고 계속 물건을 맡기겠죠. 제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왼쪽 페이지, 자 54페이지. 동그라미 11번. 내외부 취사물 상태 건축물이 있죠. 자, 수도전기 가스 취사이고 소방을 잘 봐요. 소방 오른쪽에 동그라미 칩니다. 단독 경보용 감지기에 동그라미 쳐요. 오른쪽에 있는 거 없는 거 체크하고 다음 오른쪽에 중요 표시 있죠? 그럼 밑줄 굴궁이 잘 보세요. 굴궁식 아파트 제외한 주택의 경우만 적습니다. 아파트 제외 체크하세요. 아파트 제외한 주택만 적습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아파트는 왜 안 적을까요? 아파트는 주택법에서 의무사항이라 안 적는 거죠. 의무사항이라. 다시 난방방식 연료공급 승강기 배수 그 밖에 시설물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2번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 있나요? 오른쪽에 벽면 그리고 바닥면에 동그라미 쳐요. 바닥면이 최근에 얼마 전에 생긴 거 몇 년 전에 도배가 있습니다. 13번 환경 조건 보입니까? 13번 그럼 일조랑 밑줄 소음 밑줄 소음에서 오른쪽 가면 진동 보여요? 일소진 일조 소음 진동이 환경 조건이고 동그라미 14번이 신설 내주 현장 안내 현장 안내자가 개공인가 소공인가 아니면 중개보조인가 중개보조는 가로 열고 중개보조는 자기가 중개보조인이라고 신분을 고지해야 되거든요. 했는가 여부를 적습니다. 이렇게 세부항의사 현장의 신뢰벽화 마지막 로마차 3 중개보조 등은 뭐 동그라미 15번 딱 하나죠. 뭐 틀리지 않겠죠? 되게 중요한 게 오른쪽 끝에 당구장 표시 중개 표시 부가가치세는 별도 부가 동그라미 그럼 별도 부가란 중개보수에 포함이에요 제외요? 제외 중개보수 말고 별도로 부과되니까 부가가치세는 중개보수 제외입니다. 제외 써주세요. 그럼 개업공인사가 일반 과세 사업자면 중개보수 플러스 부가세 10%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개보수가 만약에 100만원이에요. 그럼 개공이 간이과세 사업자면 중개보수 100만원만 받거든요. 근데 일반 과세 사업자면 중개보수 100만원 플러스 부가세 10만원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외다 제외. 네, 지금까지 주거용 건축물 확인대명서를 아주 이지합듯이 자세히 봤습니다. 제가 체크해드린 거 그것만 밑줄 하시고 그걸 반복적으로 일단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비주거용 건축물을 보는데 여기는 확인설명서 서식은 보지 않고 이 주거용 확인설명서와 차이점 위주로 공부하겠습니다. 근데 주거용 건축물과 차이점 100% 외우는 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에서 있는데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에서 없는 걸 100%는 못하고 중요한 거 위주로 외우겠습니다. 그럼 비주거용 건축물이라 호프집 같은 거 생각하세요. 그럼 여기 없는 주된 사항이 이 두 가지가 주택에 새로 생겼죠. 주택에만 생겼으니까 호프집이 없어요. 임대차 확인상이 없고 현장은 없습니다. 그 다음 호프집도 건물이니까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관리비는 없어요. 이 관리비도 이번에 주거용에 새로 생긴 거죠. 이 세 가지 다 주거용에 새로 생긴 거라 호프집 비주거용에 없습니다. 다음 여러분 호프집 하려고 여러분 임차인을 들어가요. 임대인이 도배관 아니죠. 내가 알아서 합니다. 비선호시설 호프집하고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 뭐 장례식장이 있다. 옆에서 우러지면 술맛 땡겨요 오히려.
상관없다. 입지 조건이 도대주교인데 주거용은 도대주교 다 있죠? 근데 호프집은 도대주까지 있고 교육시설 없어요. 호프집인데 교육시설 있으면 안 되겠죠? 환경 조건이 아예 없어요. 일조 소음 진동 아예 없어요. 호프집 술 마신데 일조 뭐 해 뜨든 해 지든 낮술 한정도 있잖아요. 소음 시끄러우면 나이트클럽 술 마시기 땡겨요. 진동 느껴지면 춤도 추고 분위기 좋네. 그래서 얘들은 호프집과 상관없습니다. 외우셔야겠죠. 자, 호프집 하려고 상가를 임대해요. 그럼 임대인이 현관을 도배 교환해 줍니까? 임차인이 알아서 하죠. 설마 어떤 임대인이 호프집 하라고 현관을 도배 교환해 줄까요? 그래서 호프집에 비주거용에 임대할 때 현관 도배 교환 안 해줍니다. 호프집 임대할 때 현관 임대인이 도배 교환 안 해줘요. 그래서 주거용이 있는데 비주거용이 없는 걸 대표적으로 외웠습니다. 임대할 때 현관 도배 교환 없다. 임대 현관 도배 교환 없다. 세 번째 토지 확인 세무에서 없는 거. 그러니까 주거용이 있는데 토지 없는 것도 이제 중요한 위주로 100% 타입을 썼습니다. 일단 건축물과 연관된 건 없겠죠? 그래서 현장 안에 없고 임대사항에서 없어요. 토지니까 벽면도 없죠? 토지니까 환경 조건 필요 없어요. 토지니까 내외의 시도를 없습니다. 토지니까 입지 조건이 도대주교에서 도대만 있고 주차장 교육 없어요. 토지니까 주차장 필요 없겠죠. 건물이 있어야 주차장 필요하지. 그리고 토지니까 관리실 없겠죠. 관리관 사항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토지에 여기 벽화, 토지에 벽화 그릴 수 있나요? 벽화를 벽에 그린 거지. 토지에 그릴 수 없겠죠. 그럼 벽화 중에 현대벽화를 그리는 건 내 주관이 아니에요. 다시 토지에 현대벽화를 그리는 건 내 주관상이 아니다. 벽화를 벽에 그려야지. 토지 그립니까? 그 토지에 현대벽화 그린 건 내 주관 아니다. 불가능하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주거용과 차이점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퀴즈 55페이지 하단에 지금 여기랑 다르네요. 그래서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제가 제 네이버 밴드에 수정상을 올려놨어요. 55페이지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 제가 좀 더 자세히 암기법 바꿔서 또 보강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 네이버 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에서 출력하셔서 꼭 여기 오려서 붙여주세요. 죄송합니다. 이대로 가도 상관없는데 제 욕심에 장기법을 좀 더 정확히 바꿨거든요. 좀 추가해서. 그래서 네이버 밴드에서 출력하셔서 암기법도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에는 특이한 게 비선호 시설이 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텔레토비 아세요? 여기 텔레토비. 아까 비선호 시설은 비주거용에는 없었는데 토지 확인 설명서에 있다고 시험에 가끔 잘 나옵니다. 그래서 텔레토비 토비 있다 기억하세요. 자, 문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법령상 개공 등의 확인 설명 옳은 겁니다. 기억 시작 학기와 근저성 등 중개 대상물 입지 요건은 개공 확인해야 되죠? 확인해야 됩니다. 맞췄고. 능 개공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보호주는 몇 년이죠? 전 학거 3년이죠? 3년. 이래 시험에 해마다 나와요. 디귿 당해 중개행위와 소공이 있는 경우 확인 설명서에는 개공과 소공이 함께 서명 및 날이 맞았죠. 확인 설명서 5글자, 서명 및 날인 5글자. 이렇게 해마다 나온다 했죠. 리을 중개물 수행하는 소공이 성실 정확하게 중개 대상물의 확인설 설명하지 않은 것은 소공의 자격정지 맞습니다. 자격정지가 소인 설거지 소인 설거지 여기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자격정지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이 틀려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법령상 확인 설명서 2 비주거용이죠. 비주거용 건축물에서 기공이 기본 항 이상이 아닌 겁니까? 그러면 비주거용이 없는 게 뭐였죠?
비 주고 호프집 생각했죠. 호프집을 임대할 때 현관 도비 교환 안 해줍니다. 일단 얘들은 무조건 있으면 정답이죠. 얘들은 아예 기재할 사항이 아닙니다. 보니까 이 비선호 있잖아요. 이 도비 비선호 시설 이게 정답이네요. 비선호 시설은 아예 비주거용에 적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본 확인사항도 아니고 세부 확인사항도 아니겠죠. 그래서 이거 외우면 정답이네요. 그래서 외우세요. 호프집에 임대할 때 현관 도비 교환 안 해줍니다. 그 다음 문제 주거용 건축 확인 설명서 작성 틀린 겁니다. 이번 K02 기본 확인사항은 K02 직접 확인하는 사항을 적죠? 기본 확인사항은 물어본 게 아니라 K02 직접 확인합니다. 2번 건축물 내진 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 능력은 이건 물건 표시에 있었죠? 그러니까 기본 항의사항입니다. 그럼 거래 예정 금액은 중개 완성되기 전 맞아요? 예정 맞아요? 아까 전전 예정 그랬죠? 4번 벽면 도배 상태는 매도 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정답 맞죠? 시벽환 맞습니다. 오늘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는 개공 세부 확인 사항이죠. 세부 확인 사항입니다. 내외부 시설물 상태죠. 내외부 시설물 상태로 세부 확인 사항에 들어갑니다. 아까 세부 확인 사항이 뭐였죠? 현장 실내벽화, 현장 실내 내예요. 실내벽화인데 내외부 시설물 상태. 정답은 5번입니다. 난이도 있는 문제네요. 다음 개공이 갑의 확인 설명 틀린 거네요. 갑은 중개 완성되어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때 중개대사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거래 당사 쌍방 교부합니다. 이번 갑은 중개사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실제 피해나무 채무액을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다. 틀렸죠? 실제가 아니고 채권 최고액만 확인하면 됐죠? 3번 갑은 중개사물 범위 외의 물건이나 권리 또는 지위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권리관계 등을 조사 확인해 설명 의무 있습니다. 4번 갑은 자기가 조사 확인해서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중개의뢰인이 계약 맺을지 결정하는데 중요한 것이라면 말하지 말던가 말한다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면 안 되겠죠? 당연합니다. 5번 갑이 성실 정확하게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 근거자로 제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맞습니다. 500만원 이하가 부당한 정보를 알리지 않고 연설하는 협회 넘어오니 서리 확인 설명과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500만원 맞습니다. 그 다음 확인 설명서 1 주거용 건축물이죠. 주거용 건축물 작성 방법 옳은 겁니다. 결국 임대차의 경우에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종류 세율은 제외하니까 적지 않아도 되죠. 임대차는 취득세 필요 없죠. 그러니까 제외하니까 적지 않아도 됩니다. 맞았습니다. 이는 환경 조건은 중개사물에 대해서 T02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 요구하여 적죠. 아까 시벽환, 일조 소음 진동은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중개사물에 법정 재산권이 있는지 여부는 실제 이거 맞아요.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상란에 여기가 맞았는데 이건 K02이 직접 확인한 게 아니고 매도 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주는 거죠. 이게 틀렸네요.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기억, 니은 2번이 정답입니다. 이 시간에는 확인 설명서를 아주 자세히 공부했습니다. 해마다 시험에 꼭 나오기 때문에 좀 복잡하더라도 계속 반복해서 시청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서 나오면 보통 2문제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꼭 맞히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